안녕하세요. 5월 16일 문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56쪽이고요. 자, 유닛 4는 제목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시제, 태입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시제와 태를 공부하기 전에 준동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준동사. 자, 우리가 동사에 준하는 걸 준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학기 초에 선생님이 반장이 없을 때 뭐 홍길동을 반장이 준하는 역할을 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준하다라는 얘기는 동사처럼 쓰인다. 누구누구처럼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준동사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냐면 문법 책들마다 투부정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동사를 변형해서 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준동사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준동사에 대해서 수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는 걸 알면 앞으로 공부할 때 비슷하게 다 통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에 준한다는 얘기를 준동사고 이 준동사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알겠죠? 응?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테스팅 한번 해봅시다. 테스팅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응용해 봅시다. 동사 두예요. 그러면 동사 두를 준동사 세 개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만들죠? to do, 또 doing. 그 다음에 얘들아, 분사의 분자는 나눌 분자야. 한자.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거야. 뭐로 나눠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러면 현재 분사 뭘까요? 또 doing이죠. 과거 분사는요? done이 되겠죠. 우리 take로 한 번만 해볼까요? take로. 자, 뭐죠? 준동사 첫 번째 준동사 to take, 그 다음에 두 번째 taking, 그 다음에 또 taking, 그 다음에 또 마지막 taken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를 볼 때 생긴 게 비슷한 아이가 누가 있어요? 왜, 뭐가 문제죠? 종이에다가 써도 돼요. 오늘은 대리 테스트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내는 대리 테스트가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이해되시죠? 나는 개념을 물어보거든요, 항상.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준동사 파트를 배울 때 얘들아, 동명사랑 지금 현대분사랑 생긴 게 똑같죠? 그리고 taking이라는 애와 taking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동명사를 배우거나 분사를 배울 때 이 doing과 동명사의 doing과 현재분사 doing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준동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걸 왜 가르쳤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뭐? 동사의 가장 큰 문법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사의 가장 큰 문법적 특징은 시제와 태가 있는 거예요. 시제와 태가 있다는 걸 있을 유자를 쓸게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준동사의 가장 큰 문법적 특징은 뭘 것 같아요? 시제와 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 시도 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태도 있어요? 당연하죠. 동명사 있어요? 있죠. 동명사는 다음번에 배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준동사도 시제와 태가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볼게요. 나 좀 보세요. 동사의 주체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어죠. 그럼 준동사의 주체는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랑 동사가 짝이잖아요. 근데 준동사들도 동사처럼 쓰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오늘 하는 투부정사의 패를 한 번만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해봐. 재미삼아가 아니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지만 to, do는 예를 들어서 명사용법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야. 얘의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를 딱 주면 그 다음에 계속 할걸? To be done. 맞았어요. 그러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맞아요? 투부정사도 당연히 태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example 해봅시다. To see는요? To be seen이에요. 맞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의 개념을 알고 외우라는 거야. 투부정사도 태가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요번에 한번 요걸 지우고 to do가 하는 것이야. 그러면 했던 것이라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했던 것. 맞아요. to have done. 이러면 했던 것이라는 한 시제 이전에 했던 행위를 나타내는 거겠죠. to see에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to 아니야. B는 들어가면 안 돼. To have seen이야. 그러면 to see는 보는 것. To have seen은 뭘 것 같아? 우리만 해보세요. 봤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요까지만 할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를 채우면서 하셔도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정할게요. 우리는 동사 3개 세트 있는 거 알아요? 누구누구누구야? 빨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되는 거죠. 분사 나는 분자라고 그랬어. 뭐와 뭐? 현대분사, 과거분사.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왜 배운 거죠? 준동사는 동사처럼 쓰이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얘기해 보세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 밑줄에 쓰는 거 있죠? 거기 빈칸 채울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따가 하는 걸로 하시고요.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오면 데일리 테스트 용지를 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유니포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업. 왜 의미상의 조업이라고 그런지 알겠죠, 이제? 투부정사 자체가 준동사니까. 준동사의 주체를 우리는 의미상의 조업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시제와 태. 왜 제목이 시제와 태인지 알겠죠? 준동사, 투부정사는 준동사, 준동사는 동사처럼 시제와 태가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1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타나는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의미상 주어를 투부정사 앞에 쓴다. 투부정사 언제 쓴다, 얘들아? 투부정사 앞에 쓴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투부정사도 준동사지만 동명사 배울 때도 당연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어딜까? 동명사 앞이겠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딜까 위치가? 분사 앞이겠죠. 무슨 말이죠? 다 세트로 꾸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준동사를 처음부터 가르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예문 들어갈게요. 1번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플러스 목적격을 한다. 자, 수업의 난이도 조정할게요. 나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처음 배운다. 손들어. 없어요? 오케이. 달릴게 그러면. 자, it is difficult for him to remember other names, others' name 이랬어요. 여러분들 difficult이나 hard나 easy 같은 단어들은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 그 사람이 쉬워.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내보내니까 항상 이 문장에서는 뒤쪽이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진주어잖아요. To remember others' name. 타인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만약에 for 힘을 빼고 그냥 해석하면 누가 어렵다는 거야? 특정 다수가 다른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나는 구체적인 주어를 내세우고 싶어. 그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게 어렵대. 근데 가짜 주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시 있으니까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는 어디다? 부정사 앞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승 선생님이 가짜 주어라 그러니까 해석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맨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동사가 지금 주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암기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I ordered another sandwich for you to eat. 이것도 나는 주문했어. 또 다른 샌드위치를 왜 네가 먹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만 여러분들 요 말이 뭔지 알아요? 요거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지금 문장의 주어는 이신데 의미상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를 내보낼 수밖에 없죠. 주어가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문장 있죠? 요 한 번만 예문을 한번 들어줄게. I went to study 그냥 한번 보세요. 자, English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은 준동사가 to study죠. 근데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있나 없나? 없죠. 왜냐하면 주어가 to study 의미상의 주어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I want him to study
이건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 투서드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목적어인 힘이죠. 자, 이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 따로 for him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우리 반은 뭐 잘하겠지만 이렇게 for를 집어넣은 문장이 있으면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읽으면 이해될 거야.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앞에 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첨가해. 좀 전에 이 두 문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어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목적어까지 적어놓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다를 때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I want for him 이딴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가볍게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어법은요, 문법은 예외가 시험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출제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평범한 걸 내겠어? 예외를 내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얘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누구? kind, polite, rude, wise, honest, selfish, foolish, careless, generous 등이 있을 때 누굴 쓴다 얘들아? of 목적격을 쓴다. 자, 여러분들 개념을 하면 이제 무슨 행동을 하셔야 되죠?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그거 보시면 거기다가 쓰고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식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도식화시키는 거. 나는 서술형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거의 그게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사실 선생님이 좀 프린트가 늦죠. 그래서 도식화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it is wise 다음에 for you야, of you야? 당연하죠. It was foolish 다음에 for you야, of her야? for her 아니에요. 왜? 뭐 누구 때문에? foolish랑 wise 같은 애들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가볍게 넘어갈게요. 2번. 자, 여기부터 중요한 게 들어가죠. 투부정사의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강조했죠. 자, 시제 볼게요. 단수부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요건 나중에 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Nina seems 여기 보지 말고 이 밑에 화살표 부분 먼저 봅시다. It seems that Nina is upset. 자, 여러분들 it은 해석하지 않죠. 보입니다. 어떻게? 니나가 화가 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니나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빼도 되지 않아요? it이 가짜 주어니까. 그렇잖아요. 보여요. 니나가 화난 것처럼. 결국 니나가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주어 니나를 앞으로 뽑아봅시다. 그럼 니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니나가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s를 꼭 붙여주죠. 그리고 나서 시제를 확인했더니 seems도 현재고 is도 현재야. 그럴 땐 to 플러스 동사 원형쓰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누구의? 이 니나절에 있는 이해를. 그러면 is가 아니라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들? to하고 동사 원형쓰라고 그랬으니까 be를 쓰고 없애서 쓰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요 문장, 선생님이 쓴 문장을 위에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요렇게. 근데 선생님은 거꾸로부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칠판 보세요. It seems that Nina is upset인데 니나가 하는 것처럼 보여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식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주어의 니나를 앞으로 빼자고요. 그러면 니나 seems 니나가 보여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아닌 주어 하나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 is를 어떻게 바꿔줘? 시제를 확인했더니 같아. 그럼 to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여기 다 같이 읽어봐요. 바뀐 문장 시작. Nina seems to be upset이라고요. 선생님이 쓴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서 맨 위에 단순부정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단순부정사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투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쓴다. 요건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투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seems가 동사, seems가 현재, 그 다음에 is도 현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to be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좀 더 쉽게 먼저 이쪽부터 들어가 준 거야. 이제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맞아요? 그 요 밑에 문장도 할게요. 완료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이 완료 부정사는 먼저 시작합시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대요, 여러분들? to have pp래요. to have pp고, to have pp고, 아까 단순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면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고 여러분들도 아마 쓱 느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언제? to 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뭐 할 때, 여러분들? 앞설 때 쓴다는 거예요. 앞설 때. 이해되십니까? 앞설 때, 같을 때, 앞설 때.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요것도 화살표 있는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해석하지 않죠? 보여요. 어떻게? 니나가 화가 났었던 것처럼 보여.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결국 이 문장은 니나가 화가 났었던 것처럼 지금 보여요라는 얘기죠. 니나가 화난 시점은 과거. 근데 지금 보여 이거지. 니나가 과거에 화가 났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주어 니나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니나 이렇게 쓰죠.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바로 위에 있으니까. 니나, 그 다음에 보여요. 그러면 seems겠죠. 맞니?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니나, seems, 여기 it seems는 그 현재고, 니나 was는 과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완료 투부정사인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to have, 그 다음에 was의 pp는 뭐죠? been이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업셋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거가 이렇게 바뀌어 있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Nina seems to have been upset.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요게 바로 투부정사의 시제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이번 내신에는 이 투부정사의 시제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맨날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나와요. 꼭 어릴 때부터 알고 가주셔야 돼요. 대신 내신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학년에는 내신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하게 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시작. 니나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요. 니나는 화가 났었던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면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중학교 2학년에 맞춰서 냈어요. 이거를 문제 푸는 거는 또 옆에 C번에 있긴 있는데 알겠죠? 아직 디테일하지 말고요. 이제 투부동사의 수동태 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겠죠? 이번에 수동태 갈게요. 수동태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하나 샘플로 하나 해줄 게 있어요. 1번 보시면 to의 수동은 뭐죠? 아까 했죠? to be 수동 to be done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여기서 여기는 수동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빠지는 시의 차이 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to do에 아까 전에 연습했죠. to do가 하는 것이라면 했던 것 어떻게 하죠? to have 다 같이 done. 그러면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여러분들 to have done은 수동태가 없을까? 있겠죠? 자, 어떻게 쓸까 이러면? 했던 것이 아니라 됐던 것 이러면 되겠죠? 어떻게 쓸까 얘들아? to have been done.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to take이 있어요? to take의 수동은 뭘까요? to be taken. 그 to take은 취하다, 가지다잖아요. 가지는 것, 뭐 취하게 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뭘 것 같아? to take의 시제, 한 시제 뒷백 한번 한번 만들어 봅시다. to take의 to have taken. 그죠? 그러면 취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의 수동은 뭐죠? to have been take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거를 알고 여기 투부정사의 수동태 한 번만 가볼게요. 투부정사의 단순형은 어떻게 쓴대요? 우리는 이미 했죠? 뭐라고 쓴대? to be, keep의 형태로 투부정사가 수동의 의미고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그냥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문을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The bill needs to be paid immediately.
그 요금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요금은 to pay라고 쓰면 맞을까? 그 요금은 즉각적으로 자, 이건 뭐 부사니까. 그 요금은 즉각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다, 지불될 필요가 있다. 뭐라고 써줘야 돼? 지불 될 필요가 있다니까 to pay는 말도 안 되는 거죠. to be paid 하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응. 보아. 조금 피곤하면 일어났다가. 자, 이거는요. I didn't expect to be given such a nice present. 나는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는 거가 아니라 받을지 예상 못했어.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것도 to give 할 수는 없을 거야. 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 such a nice present 아니에요? 얘들아, 기분은 목적어 두 개 쓰는 애인데 하나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뭘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to give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to 부정사가 정말 태가 있구나. 수동태가 있구나, 이걸. 자, 요번에는요, 완료형 갈게요. 수동태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to 부정사 수동의 의미고,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쓰지만, 요번에는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쓰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형태는 어떻게 쓴다고요? 형태는 to have been pp예요. 맞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Ken is lucky to have been chosen as the winner. 여기서는 bean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신경 쓴 거야. 만약에 시제가 앞서는 건 to have pp였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수동태를 하는 거니까 시제도 한 시제 뒤로 갔지만 태도 수동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거 해석해봐. 어떻게 가? Ken은 우승자로 이게 만약에 우승자로 선출했다야 선출되었다야. 그러니까 to have 효준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니? 누구를 뽑기는 뽑혔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되었다니 운이 좋구나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빈을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유주야? 알겠죠? 자, Mr. John was glad. 미스터 존 씨는요, 기뻤다.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To have been elected. elected. 뭐죠? 대표로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서 기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완료형 즉 수동태 투부정사의 수동태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내가 숙제 검사할 때 보니까 스마트 체크를 잘 안 해오더라. 이거 바로 그냥 봐. It is impossible. 뭐가요? 답은? 당연히 답은 폼이겠죠. He seems 그 다음에 뭘까 얘들아? 요건 니들이 해봐. He seems blank hard last weekend. 벌써 조니? 그때 안 가져왔어? 그럼 말하지. 여러분들 책 안 가져올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날 있으면 엘베에서라도 톡을 보내줘. 그럼 미리 해놓으면 되잖아. 말아주고 미안해서 괜찮아. 안 가져올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보고 해 그러면. 응.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3번. have studied. 맞죠, 얘들아? 응. to be studied는 안 되죠. 이건 수동태잖아요. 이 자리가 준동사의 수동태 자리는 아니죠. 주어가 인데. 그죠? 지난주에 열심히 음, 공부했던 거, 공부했던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시제가 더 오래된 거. 자, 그럼 여러분들 C번 한 번만 해줘 보겠어요? C번? 바로 그냥 할까, 우리? 자, it seems that this snack is made from rice. 예, 여러분들 sims니까 구체적인 주어 빼자. 맞아요? 그 다음에 seems 썼어요. 이거 보면서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작. To be made. 괜찮습니까? 자, 2번 한 번만 볼까요? 쭉 보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주어 빼야 되죠. 누가 나갈까요? 캐런을 빼죠. seems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제 체크하라고 그랬죠. seems와 found는 시제가 같아요. 한 시제 앞서요. 한 시제 더 오래된 거니까 to have found.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엔요. 얘는 어떻게 되죠? 3번은 구체적인 주어가 누구죠? scientist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seem 썼죠. 복수니까 s 붙으면 안 돼요. 맞아요? scientist라는 그 복수니까 seem에 s 붙이지 마세요. 여기는 seems는 주어가 이시니까 붙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시제를 확인하니까 시제가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To be surprised. 이해되십니까? 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마 우리 반은 뭐 시제나 뭐 S 붙이고 이런 거 틀리지 않겠죠?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때 우리말을 되게 잘 읽어야 되는데 술이 되려다가 표시해 주세요. 그럼 능동스라는 거야, 수동스라는 거야? 수동스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이미 주어가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우리말을 분석하고 있죠.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건 뭐 해라? 우리말을 되게 잘 봐야 된다고.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진 거야, 부러졌던 거야. 근데 같다는 현재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유닛 5부터 갈 건데요. 유닛 5의 독립부동사부터 갈게요. 독립부동사는요, 문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죠? 이건 단어 싸움이죠? 단어 싸움이에요. 이거 단어 싸움. 이게 무슨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투부정사의 표현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투부정사의 표현이다. 여기다 쓰세요. 암기라고 쓰세요. 암기. 그리고 외워주시면 돼요. 형광펜을 드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뜻이 있으면 표시하시면 돼요. To begin with가 뜻이 뭐죠? To begin with. 우선 먼저 to be sure가 뭐예요? To be sure. 조금이라도 잘 불안하거나 불안하다기보다 잘 모르면 형광펜 하시죠. To be frank with you. 뭐죠? 솔직히 말하면 to tell the truth. 그렇죠. So to speak이 뭐죠? 말하자면 strange to say.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얘들아 이게 오형식 유의 단어라고 아까 전에 킵 구문 독해할 때 알려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to make 든 making이 됐다. matters가 worse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long story를 short하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문법입니까? 아니면 단어 이 구싸움입니까? 암기 싸움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위로 갑니다. 자, 여기서 수업의 난이도 조정할게요. 나는 투투 구문과 형용사 인하프 구문을 처음 한다. 손 못 써요? 그럼 괜찮아요? 자, 그럼 속도 낼게요. 투부정사를 이용한 구문에서 투 형용사 부사 나오고 나서 투 구문을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죠?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 구문이 왜 중요하죠? 뜻이 보이지 않는데 의미가 낫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어떤 애, 맞아. 일단 이거 한번 먼저 해석할게요. Tim is too tired to do his assignment. 해석해 볼까요? 팀은 너무 피곤해서 숙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선생님 봐볼게. 내가 부어야 너 왜 성이 천부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부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아빠가 초등생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어? 전화. 너 왜 남주원이야? 너 왜 김주원 하냐? 그러면 아빠가 남주원인데요. 이거잖아. 선생님, 이거 왜 투를 버리고 쏘를 써요?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애는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막 파고들어. 그러지 마. 투투구문은 낯이 안 보이지만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야. 너무나 형용사나 아니면 너무나 부사해서 결과적으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낯이 들어가야 돼. 소를 버리고 소를 써 이런 법칙이야. 규칙이라고. 문법 자체가 말에 법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꿔볼게요. 바꿔보세요. 우리 이거 심플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시작. He is so tired that he can do his assignment. 이 정도 괜찮죠, 여러분들? 그럼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is가 아니라 was. 우리 반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was로 바뀌면 어디로 바뀌어야 되죠? 예를 들어? 그렇죠. 여기가 couldn't죠. 이거 계속 못 바꿔 틀리는 사람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은 대절이 종속절이래. 종속절은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절이 was면 종속절도 당연히 과거로 바뀌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보죠. The lecture was too difficult for us to understand. 해석해보죠. 그 강의가 너무 이걸 먼저 해석할까?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아니면 강의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소대 구문으로 바꿔볼까요? was다. 조심해야 돼. 바꿔볼게요. 시작. The lecture
was so difficult that we couldn't understand it.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요거 it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별이 5개야. 어디 문장? 요 문장이. 자, 별이 5개 뭐야? 그랬더니 장수 돌진대요 그러더라. 장수 돌진대 아니고. 시험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는 왜 it이 들어가요? 자,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자, 2번째 문장이에요. The lecture was so difficult. 그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죠.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런다? We couldn't understand이 틀린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understand이란 단어가 이해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이해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을 안 써주면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 강의를 또 쓰기 싫으니까 it이라고 바꾼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it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반면에 그 윗문장 The lecture was too difficult for us to understand은 it이 to understand의 목적어가 the lecture라는 주어로 가 있잖아요. 그럴 땐 it이 필요가 절대 없죠. 강의는 too difficult. 어려워. 우리가 이해하기.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덩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덩. 오케이? 요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이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니 모르겠니?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옛날에 고등부 때 맨날 나왔었어. 근데 안 나온 지 한 10년 됐어. 근데 우리는 알아둬야 돼. 일단 왜 그러냐면 enough가 쓰임이 좀 어순이 좀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money가 붙어. enough랑 money가 붙으면 enough money야, money enough야. 그치? enough라는 애는 명사가 있으면 앞에서 끝내줘. 그 여러분들 strong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배열해보세요. strong enough야, enough strong이야? strong enough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enough라는 아이가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서 꾸며줘요. 이해돼요? 그래서 enough money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형용사가 있잖아요. strong. 그러면 이 enough는 부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꾸며줘. strong enough.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enough가 나간 문장은 enough가 있는 구문들은 늘 그렇게 시험에 어순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그래서 형용사 enough, 형용사 부사 쓰고 enough 투부정사 이건 세트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혹은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부사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so를 이용하고 not이 아닌 can 동사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This elevator is big enough to hold 30 people.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요거를 한번 세트로 이렇게 묶어놔 버리세요. Big enough to hold를.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30명을 수용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걸 한번 so that 부분으로 바꿔보죠. 시작. It is so big that it can hold 30 people.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se books are easy enough for kids to read. 자, 의미상의 조를 품게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는요, 그냥 의미상의 조를 넣할 필요가 없었고요. 이 책은 누가 아이들이 읽기에 충분히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꼭 묶어버리세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이 뒤에 these book이라는 목적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to read의 목적어 쓸 필요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게 to read가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두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아까 전에 말한 준동사 to do가 되든 doing이라는 목적어가 동명사가 되든 다 목적어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to read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to read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these book이라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돼요? 요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책들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These books are so easy that kids can read them.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 또 뻔하죠? 선생님 뭐 얘기할 것 같아? them이라는 거 안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별표 5개.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데일리 테스트 있어요? 다 넘겨보세요. 데일리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넘겨보면 네. 데일리 테스트 넘겨보면 내가 문제 어떻게 냈어요, 거기? 문제 있죠? 뭐라고 냈죠, 지금? 자,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뭐예요? 앞에 두 문장은 같은 뜻인데 윗문장에는 이시 있고 이시 없고 아래 문장에는 이시 있어요. 그 이유를 간략히 말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개념 문제인데. 자, 영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DT를 낸 거예요. 아래 문장은 목적어가 있고요. 위 문장은 목적어가 없잖아. 이유를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선생님은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수학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극심한 문제 처음부터 풀 수 있어요? 아니죠. 심한 문제 풀고 극심한 들어가야 되죠.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3-1, 2 하는 애들은 제곱근의 공식 같은 거 일단 이해하고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지 그거를 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 문장은 아마 선생님하고 나랑 봤으니까 또 렉처를 시작하고 여기 이 필요해 이건 알겠죠. 그리고 these books are so easy부터 시작해서 댐이 있는 거 알겠죠.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다른 예문으로 나오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개념 문제를 해요. 선생님의 데이비 테스트는 문제를 많이 안 내서 개념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외웠나 안 외웠나 확인하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화면이가 한번 해봐. 화면이가 너무 잘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답 뭐예요? 아는 문장에는 왜 목적어 이시 있어요? 완벽해요. 문장은 어떤 구조여야 된다? 완전 문장 구조여야 돼서 목적어가 빠지면 불완전한 구조가 되니까. 위에 문장은요? 즉, to 정사의 목적어가 to로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완벽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니?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써보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갈게. 괜찮아? 이렇게 있어? 어디가? 너 외국에 살다 왔구나. 근데 어디가, 이게 너무 빠르니, 속도가? 그럼 아까 손 들었어야 돼. 괜찮아. 야, 모르니까 학원 다니지, 뭐. 어디서 헷갈려? 1번 아니면 2번? 둘 다. 근데 좀 이거 좀 외워줄 수 있어, 그러면? 어? 이걸 처음 봐? 이거 형용사 부사 쓰고 인하프트 부동사? 그럼 요거 문장은 해석할 수 있어? 이 엘리베이터는 30명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 여기서 소데스가 나가는 거 모르겠다는 거지? 이 형용사인 건 알죠? 그리고 인합수 해석할 수는 있겠죠, 이거? 그러면 요 형용사 인합수 투부정사의 세트가 나오면 이건 소데스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문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위에 문장은 투가 있으면 so that can으로 바꾸면 돼. cannot으로 바꾸면 돼. 이거야. 다시 인합수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인합수 투부정사가 있으면 so that can 낫 없는 요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to가 있으면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못한다. 요거는 알아. 이게 부정의의 뜻인 건 알겠어? 그럼 이게 so 형용사 부사 쓰고 that 쓰고 그 다음에 can not이라는 걸 써야 되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이건 세트로. 마치 쿠키 만들 때 우리가 틀로 찍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툴이야, 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만약에 보아라면 오늘 집에 가서 색을 가리고 이 위에 문장을 써놓을 것 같아. 먼저 여러 번 읽고 나서 이것만 써놓고 이 화살표를 너 혼자 만들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장을 이거 다 오늘 배운 거를 여러 개 딴 거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모르면 선생님한테 연락해. 알겠지? 응.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는. 응. 그리고 아까 손으로 그럴 때 손 들어요. 그거 왜 학원은 당연히 아는 애들이 모이면 여주고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잘 모르는 게 더 좋아. 할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3번에 있으면, 이거는 해석 안 하고요. 가짜 주어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가 진짜 좋거든요.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필요해, 뭐 이런 얘기. 필요해, 혹은 걸린다. 이거야. 이것도 얘들아, 여러분들 어순이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해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이해했으니까? 이해했으니까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문법은요, 여러 번 반복도 해야 되지만 암기를 안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 보세요. It takes me 20 minutes to take a shower. 어떻게 가죠? 제일 먼저 누가? 내가 샤워하는데 몇 분 여러분들? 20분 걸린다 이렇게 되죠. 다시 제일 먼저 누가? 내가 샤워하는데 20분 걸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은 왜 이거 번호 쓰고 앉아 있을까? 이게 나오면 어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DT도 그걸 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지금 나이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문제를 보고 살았겠니? 바로 지난주까지 너무 속을 해서 목이 쉬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DT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점수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점수 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독기 시간에도 말했잖아.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에 낚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이거는 무조건 어순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 밑에 문장 볼게요. 자, 밑에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쓱 보고. 다 같이. 제일 먼저 누구를 해석해? 건축가가 뭐 하는데 얘들아? 스카이스크래퍼. 뭐죠? 맞춰놓죠. 높은 고층 건물을 디자인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필요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DT 풀게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숙제를 한번 선생님이 잠깐만 열어볼게요. 무슨 제시요? 여러분, 제시 걸렸어요? 어? 내가 아까 전에 안 말했나? 내가 이거 공유를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제시 오늘 중으로 하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볼래요? 여기 숙제? 여기 문법 칸에 보이시죠? 문법 칸에 숙제 한 번만 볼게요. 문법 칸. 자, 해커스 문법 다음번 숙제죠, 이게? 다음번에 할 거야. 날짜도 적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5번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여기 5번. 5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56, 58 복습 후에 뭐 하라고요? 개념을 암기한 후에 랠리 테스트 종이 채워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자, 만나서